최근 들어서 부쩍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 중에서도 마포, 성동, 과천, 분당 지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아파트 중에서도 15억 원 그런 이하 아파트가 상당히 거래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도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강남이나 용산은 좀 주춤하죠. 상당 기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지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죠. 우리가 하이엔드라고 그래서 똘똘한 한 채, 그리고 규제 지역이 바로 강남 상구와 용산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 거래가 많이 집중이 되었고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나요? 와고TV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의 그 위험지수라는 거 좀 기억해 보셨나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도 기억하시나요? 안 보신 분은 앞쪽을 돌려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 지금 한마디로 강남과 용산은 지금 집값이 어때요? 어깨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신체에 비유하면 5등분이라고 그랬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렇게 보면 결국은 어깨를 넘어섰다는 것은 조만간 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같은 걸 보면 지금 한 서울이 165 정도 되는데 210, 한 50%포인트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그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거품이 잔뜩 쌓여서 다시 급락할 수도 있다. 뭐 급락은 바로, 거품은 바로 빠질 수도 있고 천천히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지금 뭐 도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뜨는 지역들은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분당, 그리고 과천, 양천, 광진, 영등포, 여의도를 포함해서 영등포를 꼽을 수 있고요. 동작구, 흑석동, 사당동, 그리고 이제 본동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그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분당이 움직이니까 과천까지 이 도표에서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상승률이 굉장히 6월에서 8월까지인데 뭐 9월이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만 3개월간 꾸준히 올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 말하자면 이들이 앞으로 집값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뭐 풍선 효과라고도 하고 인접지역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지금 고가 아파트의 주택 기준을 약 20억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는 9억이었는데 12억, 또 15억 이렇게 되어서 이제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얼마예요? 14억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조금 더 이 숫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의 한 채당 평균 가격이 14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강용성 이런 지역은 20억이에요. 여모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적어도 14억짜리 평균을 살려면 6억 대출을 받아도 자기 자금이 8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이제 차상위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15억 원이다 이런 거고, 이들 아파트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동, 마포, 강동, 분당, 과천, 양천 이런 지역은 아파트 15억 원대 아파트가 구축 중심으로 있다는 거죠. 신축은 여기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들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실제 거래량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까요? 바로 토호제 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호제는 정부가 지금 지정한 거는 얼마 전에 재지정을 했는데요. 강남구와 용산은 재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동구와 마포구는 예상할 때는 지정이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9.7 대책에서 정부가 토호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도 가질 수 있게끔 규정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9.7 대책에 의해서 토호제를 재지정할 때 성동, 마포, 그 다음에 뭐 여의도 이런 지역들은 적어도 지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성동과 마포, 강동 지역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15억 원 아파트가 또 오르기 시작한다면 정부는 토호제 카드를 다시 조만간 꺼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둔화되고 또 토지가 가지는 이전 거주 조건이 있고 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또 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이런 현상은 풍선 효과라든지 인접지역 효과로 충분히 나타날 걸로 지금 예상을 했었고 그런 시장 흐름으로 보건대 조만간 집값이 9월, 10월 더 이상 오르게 된다면 정부는 새로운 규제 카드를 내걸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토지가 1순위가 될 걸로 보여요. 토지가.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이 어디가 될 것인가? 성동과 마포, 강동, 그 다음에 분당, 과천, 양천, 광진, 여의도, 영등포, 동작구 이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에서 지금 이들 지역의 집주인들이 긴장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규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권에서 또 도심권의 인접지역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외곽지역이 어디예요? 금광구가 될 가능성이 많죠. 노도강으로. 그리고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꼭 알아야 될 그런 법칙 같은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추가 대책이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뭐 제가 자꾸 에드벌룬 이펙트라고 그래서 풍선 효과 얘기합니다만 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쭉 오르잖아요. 그럴 때가 언제였어요?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로 집값이 오를 경우 이때 규제 정책이 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뭐 26번, 28번 나왔다고 그랬고, 고 노무현 정부 때는 더 많이 나왔어요. 훨씬 더 막 두 달에 한 번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공급이 부족한데 여기다가 대출 규제, 세금 강화,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청약 제도 이런 것들을 해봐야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전국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장의 법칙이고 시장 작동 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상승 요인이 하락 요인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승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족으로 입주 물량, 재고 물량 부족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뭐 경기도도 그렇죠. 인천도 쭉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문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오르면 집값이 많이 올라요. 그리고 지금 이사철을 맞아서 공급 부족 속에 전세가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보면 집값이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고 그렇게 되면 매수자들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세금 강화에도 불구하고 또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공급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전세가 오르면 내 집을 사는 실소유자의 구매 심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이게 수그러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에 된 규제가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많고 전국적으로는 서울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단기간에 잡히지는 어렵다. 적어도 한 3, 4년 정도 지금 상황으로서 아무리 뾰족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 추이는 좀 막기가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단기간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단기간 공급 확대 정책, 단기간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이런 정책이 조속히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